안녕하십니까. 제8대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입후보한 류승용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실천복지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 사회복지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더욱 요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단순 업무가 아니고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박봉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이드 업무인 것처럼 인식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협회장은 명예를 위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며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앞장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협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을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방안을 찾고 실현시켜 나가는 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1999년 사회복지 현장에 처음 발걸음을 디딘 이후 안양에서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20년간 지역복지를 실천해 왔습니다. 안양에서의 환경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며 실무에서 관리자까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당시 실무진으로 참여하면서 창립을 좀 이끌었으며 사무국장, 감사, 부회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재정구조는 상위기관인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지원과 협력 없이 자생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해 상위기관과의 설득 과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생적 재생구조와 사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안양의 복지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구조를 이루기 위해 개인 회원, 시설 회원들과의 다양한 소통 구조를 통해 회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이를 정책적으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하고 안양의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당당히 현장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하며 자랑스럽게 재미있는 현장을 이루고 안양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협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소통하는 우리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회원들과 쌍방향 소통 창구를 통해서 회원들의 연대를 확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약은 행복한 현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와 회원 간, 회원 간의 회원 간, 시설과 시설 간의 다양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는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협회의 안정적 회원 관리입니다. 진성회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협회 블로그 또는 다양한 유튜브 등을 통해서 회원의 알 권리를 좀 확대하고 2020년에 진성회원이 40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회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원 관리 실행 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기관에서 연수를 가거나 개인 연수 시에 연수비의 일부를 협회에서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하고 재미있는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입니다. 회원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협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안양시 회원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전문적인 일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 단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사회복지를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서 개인 회원의 성장과 보다 발전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세부 공약은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품격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또는 포럼 등을 확대해서 민과 관이 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선거 후보자의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힘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부 공약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원회를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계획에 따른 실행 방안을 처우 개선 위원회 안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서 단계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양시 사회복지사 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공약은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위상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아직도 봉사 잘하는 인식이 강하고 착한 복지사라는 타이틀이 붙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민의 응원을 받는 사회복지사 위상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포럼들을 좀 연계해서 시행해서 전문 사회복지사 직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 또는 지자체 또는 협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상 등의 안양시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협회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진성위원 400명이 달성이 되고 그 400명의 한 분 한 분의 회원들의 힘들이 모여졌을 때 비로소 협회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선거 운동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한 분의 한 분의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노력한다면 임기 3년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수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고 같이 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시고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사자의 처우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복지 시설의 종별 간의 처우 개선이나 급여 테이블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은 법적 사항에 따르다 보니 국가적 예산 체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현상인데, 실제적으로 이 상황은 지자체 내에서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해서 안양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라는 부분을 조례 안에 올해 부분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자체가 실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있어서의 단계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을 통해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임금 체계들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떻게 단일임금 체계 또는 처우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일시킬 수 있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라는 조직은 실제적으로 어떤 복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동복지 정책의 실현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 내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연대 협력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안양시도 타시와 마찬가지로 아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학교에서도 입학생을 받게 되면 1000개 반에서 2개 반, 많게는 3, 4개 반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나 아동 돌봄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과 연대를 통해서
안양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좀 뽑아보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우선순위를 시에다 좀 제안하는 형태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행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이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특히 아동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아동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주요 공약사항은 앞에 제가 정견 발표 시에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들이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느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협회는 사협회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개개인의 참여와 소통으로 힘이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그리고 당당한 사회복지사 그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의 사회복지사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그 위상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평생회원들이 한 100만원 정도를 평생회비로 내고 있는데 안양은 현재 한 10명 정도가 평생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회비를 내신 분들이 100명이면 연회비로 계산하면 20년치를 선납하신 건데요. 근데 이렇게 평생회원을 가입하신 분들이 20년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남은 분들보다는 지금 은퇴를 하셨거나 또는 한 4, 5년 또는 길게 10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주로 평생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회원들을 위해서 아마 그 전에 이런 좀 지속적인 모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주신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 평생회원분들을 모시고 좀 사회복지사 협회의 방향성이나 또는 평생회원으로서의 권익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협회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것이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한 4건 정도의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상당 건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의 권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권익은 개인이 지켜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나타나야만 그 권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권익위원회의 활동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영향을 얼마큼 주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당 건수나 또는 내가 이 권익들에 대해서 제보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시설내 또는 사회적의 불균형성 그 때문에 상당히 좀 적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떤 개인적 비밀 보장이나 신분 보장 그 다음에 또 권익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방안들을 권익위원회와 함께 좀 더 고민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이 스스로 개인의 권익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패러다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 사회복지 실천은 대면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실천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비대면 사업들을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대면 사업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그러한 성과나 효과성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얼마 전에 진행된 안양시 사회복지사 심포지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실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사회복지 실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라는 소제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었는데 지금 좀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한 그 심포지엄이 개설된 당시의 조회수가 한 700회가 넘었습니다. 안양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심포지엄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했는가라는 주요 사례들을 좀 살펴보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대응력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협회에서는 완전하진 않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각 사회복지 시설 또는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 역량들이 높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협회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희망,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전문성이나 역량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역량은 개인이 가져야 될 비전에서 또는 실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회복지 실천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 다음에 시스템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실행위원회라는 부분을 좀 신설해서 그 연구실행위원회 자체에서 좀 연구되어진 결과물들이 우선순위별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지금처럼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서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좀 빠르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적 성과를 내서 그것들이 각각의 개인별 또는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달되길 바라고, 또 그런 전달되신 것들을 잘 받으셔서 현장 내에서 실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우 개선 부분은 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좀 해결이 되었지만 고용 안정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으로 계약이 되어진 분들입니다. 최대한 2년을 넘지 못하고 2년 안에 종사자들이 변경되어야 되는 고용 안정성들이 있는데 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협회장으로서의 능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용 안정성을 좀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들이 나와 상관없을지라도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모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주장을 한다면, 또 관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등대가 될 수 있을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서 정경 발표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회복지사 협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사회복지사 협회장이라는 자리가 명예 또는 어떤 개인의 욕심으로 되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하지만 맨 앞선 일선에서 그 사회복지사들의 고민과 그 다음에 힘든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의 힘을 저에게 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장서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